62 해숙에게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보다는 매일 치러야 하는 고단한 숙제 같았습니다. 중견 기업을 운영하며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치이고 나면 근사한 한정식집 문을 나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배불리 먹었어도 마음은 배가 고팠고 거칠애뿐인 대화들의 영혼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숙은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는 기사들마다 거칠게 운전하거나 기계적으로 대하기 일쑤였고 그녀의 피곤함은 갈수록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개 짙은 가을밤 해숙은 운명처럼 성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환갑을 코앞에 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빳빳하게 다린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밤이슬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참 맑고 깊었습니다. 성호는 해숙이 차 탈 때까지 조용히 문을 잡아주며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굽실거리는 친절이 아니라 상대를 진심으로 아끼는 귀한 예우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성호의 등에는 세월의 흔적인 굵은 정맥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마치 소중한 생명을 다루듯 아주 부드럽게 몰았습니다. 급브레이크 한 번 없는 편안한 운전에 해숙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차 안에는 성호가 내뿜는 정갈한 숨소리와 은은한 숲 향기가 감돌아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공기가 조금 답답하진 않으세요? 히터를 조금 줄여드릴까요? 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배려는 과하지 않았고 그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해숙의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숙은 밤마다 습관처럼 성호를 찾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낡은 구두굽과 가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보며 그 역시 이 험한 세상을 버티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요. 해숙에게 성호와 함께하는 30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사장님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고 편히 숨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호는 해숙이 한숨을 내쉬면 조용히 차 속도를 줄여주었고 해숙은 그런 성호를 위해 따뜻한 캔커피를 몰래 준비하곤 했습니다. 짧은 순간 커피를 주고받을 때 스치는 손끝에서 두 사람은 청춘의 불꽃보다 더 깊고 아련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던 비 오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를 마치고 차에 오른 해숙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때 성호가 조심스럽게 음악을 틀었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건 해숙이 젊은 시절 참 좋아했던 오래된 팝송이었습니다. 예전에 사모님이 나지막이 흥얼거리시던 게 기억나서 준비해봤습니다. 비 오는 날엔 이 노래가 참 좋지요. 세상살이가 비에 젖은 길처럼 미끄러워도 옆에 마음 나눌 사람 한 명 있다면 견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따뜻한 한마디에 해숙은 그만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수백억 계약서보다 화려한 보석보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따뜻한 한마디였습니다. 해숙은 처음으로 뒷좌석에서 몸을 일으켜 성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성호는 차를 잠시 길가에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곳엔 사장님도 대리기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가 절실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호 씨,
오늘은 우리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조금 더 먼 길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당신과 조금 더 오래 있고 싶네요. 성호는 대답 대신 해숙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안개 속을 지나 두 사람만의 따뜻한 봄날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사장님이 아닌 해숙 씨로. 몇 일이 지난 후 성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수줍게 꺼내놓은 것은 비닐봉지에 담긴 따끈한 붕어빵 2마리였습니다. 오다가 사모님 생각나서 샀는데 다 식었을까 걱정입니다. 고급 요리만 드시는 분께 이런 게 입에 맞으실지. 해숙은 웃음을 터뜨리며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찬 기운이 도는 차 안에서 나누어 먹는 붕어빵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해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매일 밤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어린 소녀 같은 진심을 말이죠. 성호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한때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도를 맞고 아내를 먼저 보낸 뒤 하나 남은 딸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었죠. 처음 사모님을 뵀을 때 제 아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늘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계시지만 내릴 때 보면 어깨가 조금씩 떨리시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낡은 수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해숙을 태웠던 날짜와 함께 오늘은 비가 오니 운전을 더 조심할 것, 오늘은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니 말을 아낄 것 같은 다정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투박한 글씨들을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객과 대리기사가 아니었지요. 주말이면 성호는 대리운전 조끼 대신 깔끔한 재킷을 입고 해숙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백화점 대신 동네 뒷산을 함께 올랐고 비싼 와인 대신 시장통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했습니다. 성호는 이제 밤거리를 달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성호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라고 적힌 해숙의 문자 메시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숙 역시 이제는 가식적인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는 주말을 기다리며 월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해가 저무는 줄만 알았던 60의 나이에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인생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늦었다고 할지 몰라도 두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생애 가장 찬란한 봄날입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